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이 다시 밝았는데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예, 월요일에 사실 거의 동접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송 전부터 함께 이제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이 일단 한 1,300분이 넘어서서 와, 우리 함께 동지 분들이 많구나. 예. 이렇게 주말 샌드위치 연휴에도 회사를 나가시거나 뭔가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일을 하신다거나 저처럼 함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구나 하면서 약간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조금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내일 또 쉬는 날이기는 한데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쉬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예, 저도 자영업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내일은 쉬지 않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함께 열심히 이제 뭐 경기도 좋지 않은데 원화책을 열심히 해서 빠른 조기 은퇴를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보니까 우리 U20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4강 진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좀 남일 같지 않죠.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친오빠가 축구 선수였는데 U20 국가대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타르 어느 중동 쪽에서 경기를 해서 제가 새벽에 막 3시, 2시 이때 일어나서 경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4강 받고 우승하기를 염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뉴욕 증시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밤사이에 전해졌었던 소식 하나가 또 있었죠. 오펙 플러스 주요국들의 자발적 감산 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이 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하루 50만 배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감산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고 지난 3월부터 5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하는 러시아도 내년 말까지 이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한 자발적 감산과 또 기존 감산량을 합친 총량이 366만 배럴로 이는 전 세계 수요의 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70달러 선에서 WTI 기준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의 하락을 점치는 방향도 있고요. 반면에 이러한 감산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국제유가의 수준이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부분들이 좀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밤사이에는 국제유가가 이러한 소식 가운데 배럴당 거의 72달러 순으로 올라갔다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뉴욕 증시 분위기 잠시 후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하는데 이분과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6월 시장 얘기도 하는데요. 가장 좀 관심 가지실 만한 부분은 아마 넥스트 엔비디아는 과연 어떤 쪽이 될 것인가를 궁금해 하시는데 월가에서는 과연 넥스트 엔비디아를 어떤 기업을 어떤 산업을 꼽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시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다우 지수가 무려 2%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1.45% 강세,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올랐는데요. 뭐 이제 상원 하원 다 통과한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이슈 해소 그리고 이 가운데 5월에 좀 혼재됐었던 고용 지표 발표 내용에 있어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정치적 불확실성 소멸됐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곧 법안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고요. 법안 서명했나요? 요거를 제가 확인 안 했네요. 바이든 법안 서명 바로 이제 확인해 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법안을 서명을 했습니다. 예, 미국 디폴트의 우려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제가 요 대본을 미리 써놔가지고 이르면 서한에 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보니까 서한을
서명을 했습니다. 자, 고용은 좀 견조했고요. 실업은 증가했는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다행이냐? 요걸 보면서 6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세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6월에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감을 더욱더 많이 만들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5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 33만 9천 명 증가로 발표가 됐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 19만 명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 4월 수치는 기존 25만 3천 명 증가해서 29만 4천 명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실업률 3.7%로 5월 실업률이 집계되면서 직전 달인 3.4%와 시장 예상치였던 3.5%를 웃돌았습니다. 실업률이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0.3% 올라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4.3% 올라서 직전월 4.45%, 또 예상치 4.4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은 신규 고용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가운데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점을 이야기하면서 6월에 인상을 아직까지도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FOMC가 13, 14일에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13일에 바로 CPI가 나오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6월의 금리 인상 여부가 이 CPI 발표 내용에 따라서 최종 판단이 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맵을 보면서 종목의 움직임 쭉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엔비디아, 반도체주, 또 통신주 빨갛게 보이시죠? 이 통신주 관련해서는 이슈가 하나 있어서 3대 통신사들이 모두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초록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강한 상승을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AT&T, 티모바일, 버라이즌 저 세 종목이 일제히 하락한 건 아마존이 1.2% 올랐죠. 아마존이 그 자사의 프라임 회원 고객들에게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그 해당 업체들과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통신 전통적인 기업은 이런 아마존에 관련한 진출이 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주가는 통신 3사들이 하락을 했다. 이 밖에 빅테크 종목들 먼저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 0.8% 상승, 애플은 0.48% 오르면서 18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고요. 구글은 0.7% 강세, 메타는 보합 마감, 테슬라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3.11% 강세. 테슬라는 최근에 중국 간 것도 일론 머스크가 중국 간 것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GM과 포드도 각각 GM이 4% 가까이, 포드도 2.3%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필수 소비재, 이민 소비재 할 것 없이 또 그동안 좀 쉬어갔었던 종목들도 함께 올랐는데요. 스타벅스도 2%, 나이키의 주가도 4% 넘게 올랐고요. 부킹홀딩스의 주가도 2.9%, 홈디포, 로스 등의 종목도 함께 오르는 가운데 코카콜라, 펩시, 달러제너럴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주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쉐브론, 엑슨모빌 등의 종목들 2% 넘게 올랐고요. 코노코펠립스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도 함께 올랐고요. 또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카드사들보다는 주말 사이에는 전통 금융주들이 더 많이 올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 웨스파고,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도 모두 3%대 강한 상승세,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도 1.97% 강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 1%대 조정을 보였고요. AMD도 1% 조정, 온세미컨덕터도 역시나 1%대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소폭 오르긴 했으나 강보합권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델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올랐습니다. 실적 예상치 상회 소식이 그 배경이 됐고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룰루레몬 실적 발표 소식 전해드렸죠. 본장에서도 금요일장 11% 넘는 주가의 급등세, 실적에 역시나 예상치 상회 소식이 그 배경이 됐습니다.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3.6% 강세, 52주 신고가. 언제 이렇게 또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을까요? 또 노르웨이
크루즈 라인 홀딩스도 1.74% 강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에 그대로 또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브로드컴이 주가가 2.79% 올랐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브로드컴이라는 이 회사가 AI 이슈 테마 종목 가운데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AI 사업 부문의 매출 전체 25%까지 향후 더 증가할 것이다. 관련 사업부 향후 20억 달러 매출에 주당 3달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도 브로드컴의 주가가 40% 넘게 올랐지만 주말에도 2.79% 올랐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던 주말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지 그동안 상승을 이어갔었던 반도체주들이 좀 하락을 해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강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보다 1시간 더 빠른 홍콩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래프트 오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시간 빠릅니다. 네, 1시간 반갑습니다. 빨라서 지금 현지 시각은 5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겠네요. 네, 네. 그래도 해가 벌써 떠서 맞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홍콩 날씨는 요즘에 어떤가요? 좀 덥죠? 네, 이제 정말 숨을 좀 쉬기 힘들 정도로 그쵸. 그 더운 날씨가 오고 있고 대신 한국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세요, 요즘에. 저도 가고 그래서 싶어요. 얼른 오십시오. 같이 딤섬 드시죠. 예, 홍콩 여행 가본 지도 정말 오래된 것 같아서 저도 조만간 홍콩에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우리 법인장님께서는 뉴욕에 다녀오셨다고요? 뭐 좋은 소식으로 가신 거겠죠? 네,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뉴욕에 다녀왔는데 사실 살면서 정말 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하고 와서 뭔가 좀 뿌듯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내용들 조금 전해드리려고 준비도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떤 뿌듯했던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그 얘기는 뭐 내용에서 같이 풀어주시는 건가요? 네네, 내용에서 풀어드릴게요. 아직 화면을 공유를 못 드렸는데 화면 공유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화면 공유 드리면서 얘기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법인장님께서 경험했던 뉴욕 이야기 그리고 월가에서는 과연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뭐 보도되는 내용에 보면은 절반 이상이 AI 얘기예요.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뉴욕에서도 이번에 가서 사실 몇 가지 많은 이제 활동도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왔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이 한국하고 지금 AI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이제 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전해드릴 수가 있고 이번 블룸버그에서 사실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보다보니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거의 공통된 질문이 거의 다 AI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시장을 드라이빙하는 가장 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장 큰 동인 요인 키워드 역시 이슈. 이 이슈 키워드는 한국하고 똑같이 이제 AI 관련 주식이 아닌가. 특히 엔비디아 관련한 이야기가 좀 많이 핫했습니다. 정말로. 엔비디아는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도 핫하지만 우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한 그런 뭔가 투자나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뭔가 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막되고 거론이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남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이제 종종 이제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던 게 저희도 엔비디아 칩셋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던 소비자였죠.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소비자였는데, 이게 정말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에 테슬라 같은 느낌으로 정말 지금 핫하게 관심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AI 관련 주식들이 올해 하반기에도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들어서 연초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주요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 뭐 엔비디아는 숫자를 워낙에 많이 들었고요.
다른 종목들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괜찮으면 제가 화면에 좀 공유를 하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네. 공유해 주시죠. 잠시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아직은 저는 보이지 아니구나. 않습니다. 저는 또 화면을 미리 죄송합니다. 받아가지고 공유되나요? 화면, 네, 지금 제가 예, 공유를 예, 보입니다. 하겠습니다. 보입니다. 아주 잘 네네네. 보입니다. 저기 지금 계시네요? 일단, 네, 아니, 네, 지금 저렇게 제가, 대단한 자리에, 저 센터에. 오, 네, 축하드립니다.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한 5번째 안에 들 것 같은데, 아, ETF 상장을 느낌적으로는. 해서, 어머, 법인장님 이렇게 네, 대단하신 분이셨다니. 가운데 와서 네. 이러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사진빨 또 잘 받으시네요. 아, 좀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정말 이게 어떤 건지. 네. 일단은 저희가 5월 24일 날 신규 ETF를 미국에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네. 그 ETF가 AIDB라는 ETF가 음, 있는데 요 ETF를 상장 축하해 준다고 이제 뉴욕증권거래소 지금 제가 손들고 있는 사진에 네. 오른쪽에 보면은 머리가 짧은 외국인이 있거든요. 네. 저 외국인이 이제 더글라스 요네스라고 음. 미국의 ETF 헤드예요. 그 NIS 어, ETF 헤드인데 네. 저분이 사실 저하고 예전에 벵가드 홍콩에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사실 쉽지 않은데 특히 오프닝 벨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데 특별히 제가 졸랐죠. 하고 싶다라고 열심히 졸라가지고 음, 한번 이제 하게 됐고 네. 사실 저는 처음 했던 경험이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개장 전 한 10초 전부터 벨을 눌러야 돼요. 음, 이게 우선은 벨을 누르지 않으면 거래소가 시작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보이진 않지만 저기 단상 쪽에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는 제가 누르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이제 옆에서 혹시나 제가 누르지 못할 경우에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제로 누르는 이거를 사람이 못 있고 누르는 경우도 있나요? 뭐 긴장이 돼서? 그런 사람이 예전에 아, 한번 그래요? 있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르지 아, 않으면 정말 거래소가 시작을 안 한대요. 이게 오, 어떻게 보면 약간 아날로그적인데요. 아날로그적인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10초 전부터 벨을 누르고 개장이 시작한 다음에 한 5초 동안은 더 눌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5초 동안 더 누르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징크스 같은 건데 네. 벨이 눌리다가 너무 빨리 이제 벨이 울리지 않거나 음, 혹은 이제 뭔가 좀 너무 빨리 멈추게 된다 이러고 하면 네. 거래소 안에 있는 트레이더들한테는 이거 오늘 시장 좋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쁜 징크스라 그래가지고 음, 꼭 5초 더 눌러달라라고 했고 공이 누르게 되면 진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앞에 황동처럼 생긴 노란색 그 종이 있는데 저게 네. 직접 울리는 거예요. 어, 저게 옆에 공이 위쪽에 방망이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돌아가면서 땡땡땡땡땡땡 울리게 되는데 음. 하여튼 이 행사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요 AIDB 관련한 네, ETF 이야기를 좀 네, 해주세요. 요 ETF가 사실 뭐 편입 종목이 따로 있는 그런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그 뭔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네, ETF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켓 타이밍을 잡아내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제 출시를 했고 옆에 지금 보면 블룸버그 라디오 가서 인터뷰한 사진 폴 스윈이라고 정말 대단한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분하고 네. 같이 이제 뭐 얘기하면서 관심도 많이 받았는데 음. 기본적으로 S&P 500에 투자를 합니다. S&P 500에 지수를 그대로 투자를 해요. ETF들로 투자를 하는데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저희 AI 모델이 판단하게 되면 그때는 현금 혹은 단기 인컴형 자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음. 보통 바이앤홀드라고 장기 투자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바이앤홀드 그대로 가져가는데 필요할 때마다 치고 빠지는 혹은 필요할 때마다 해칭을 하는 이제 그런 ETF여서 음. 관심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관심 정말 이제 음. 많이 받았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분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어 해주셨는데 네. 지금 뭐 기사를 좀 따오긴 했지만 음. 어,
뭐 기사니까 좋은 얘기만 다 있는 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 만약에 이 ETF가 실제로 성과가 나게 되면 지금까지 투자의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ETF다라는 식으로까지 평가를 좀 받았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이제 AI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또 적절한 타이밍에 그 관련된 ETF를 론칭하셔서 굉장히 네. 성공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월가에서는 네.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요 이제 자료를 드디어 보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한 맞습니다. 기업들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월가에서도 정말 인공지능 관련한 주식들에 관심이 정말 많았고, 제가 이번에 그 뉴욕 출장 가서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잠깐 하고 왔거든요. 그 미디어 인터뷰도 많이 했지만,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인터뷰 중에서도 주제가 뭐냐면, 2023년에 가장 이제 꼭 주목해야 되는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뭐냐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뭐 저는 이제 AI를 발표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고, 그게 아닌 나머지 한 4명이 같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분들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유일한 좀 예외로는 뭐 defined outcome이라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ETF 전략들, 얘기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AI 관련 주식도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가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캐시우드가 이제 그 엔비디아에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게 바이럴처럼 막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어딜 가더라도 뭐 제가 이제 고객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미팅도 많이 하고 하는데 AI에 대한 관심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정말 지금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연초 이후에 올랐던 종목들도 보면은 그 키워드에 발맞춘 관련한 기업들만 엄청 많이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유독 진한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다 AI 관련해서 한 번씩 언급이 네. 됐었던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여돈 앵커님께서 딱 그 봐주시는 그 히트맵을 네. 이제 연초 이후로 지금 뽑아본 건데, 음. 지금 사실 작년에 워낙 성과가 좋았던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많이 성과가 좋지 않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성과가 좋은 종목들은 그 섹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에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도 지금 성과가 제일 좋았던 종목들이 메타 아니면 엔비디아 그리고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기술주 위주의 랠리가 올해는 정말 좀 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금 뭐 지난 며칠 사이에 나왔던 미국의 그 투자 관련한 주요 뉴스 중에 하나로는 이렇게 특정 종목들만 올라가니 이게 과연 그 지수에 다 투자하는 인덱스 투자가 더 이상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런 지금 그 조금 회의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올해 그 AI 투자 종목들에 대한 강력한 수익률은 정말 좀 많은 집중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AI가 이 엔비디아가 급등 전에 미리 포착해서 이 엔비디아를 실제로 담은 뭐 그런 사례도 있다고 네.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게 그 급등 전에 실제로 뭐 담았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기사에선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좀 아니에요? 그냥 좀 잘 써주신 그런 잘 써주신 사실은 사실인데 뭐 엔비디아의 그 급등을 사전에 포착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올 초 이후에 엔비디아에 거의 지금 투자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투자하면서 뭐 갑론을박이 좀 있었었고, 저희 뭐 그 에이몸이라는 ETF 안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를 5월 초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원래 4월에는 애플을 가장 크게 들고 있었다가 네. 애플을 전량 매도를 하고 엔비디아하고 메타로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5월 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40% 이상 상승을 했어요. 40% 상승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에이몸이라는 AI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ETF에서는 잘 먹었고, 그리고 그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상승폭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인터뷰들도 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실제로 그 다음 장에 관련한 포지션 변경이나 그 수익률인가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AMOM이라고 그 저희 모멘텀 전략 ETF거든요. 그래서
매월 초 한 번씩 종목을 바꿔요. 이제 그러다 보니 기민하게 좀 포트가 바뀌고 특히 4월, 5월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이제 포지션에 한 8% 가까이 담아가면서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이제 비슷한 모멘텀 ETF가 블랙락, 제일 큰 운용사죠. 블랙락 ETF 엠텀이라고 있는데 그 ETF보다 올 들어선 한 16% 가까이 더 성과가 훨씬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 삼아 보여드려 봤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이제 5월에 그 미리 네. 포착을 해서 어쨌든 관련 포트에 담아서 수익률을 낸 것은 좋은데 이제 그 급등하고 네, 나서도 월가에서는 좀 의견이 나뉘었잖아요. 계속해서 좋게 보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하지만 고점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법인장님께서는 혹은 이제 네. 운용하시는 그 포트 안에서는 어떤 시그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우선은 음. 제가 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사실 그 없고요. 회사에서 저희 AI가 AI AI 모델이 이제 네. 뭐 AI 펀드 매니저다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음. 엔비디아는 이번에 6월 초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벌써요? 그 네, 이익 음. 실현을 했어요. 네. 가격이 좀 급상승한 엔비디아는 이익 실현을 했고, 네. 아마존 그리고 월마트, 메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통신. 무료로 이제 통신하기도 하고, 사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AI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음. 아마존, 월마트, 메타, 이세 종목을 상위 픽으로 들고 가고 있고, 그래서 약간 기술주하고 소비재의 조합으로 가져가는 이제 그런 느낌을 6월에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 엔비디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이익 실현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아, 지금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과연 넥스트 엔비디아가 어디가 될 것인가,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다양한 뭐 AI 쪽에서도 네, 그렇고 혹은 이제 1조 달러 클럽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될 기업은 어딘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네, 월가에서 참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맞습니다. 법이자님께서 뭐 보시기에 혹은 이제 또 그 AI 친구가 보기에는 어떤 기업이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 거로 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 만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장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우존스가 2%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S&P 500이 1.4%, 음. 그리고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 0.8%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는 뭐 하루치만 보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쩌면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음. 이제 못 올랐던 종목들,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매력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승해서 좀 떨어져 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호가 살아나는 시점이 6월부터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다우가 2% 가까이 올랐던 게 제 기억에 맞으면 지난 한 4개월 동안 거의 없었었거든요. 거의 음. 기술주 위주의 시장 드라이버가 걸리다가 네. 이제는 기술주보다는 오히려 나머지 소외받았던 종목들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 AI 안에서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그 뭐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추천 이제 그 요약들인데 그 애널리스트들 굳이 휴먼이라고 앞에 좀 붙였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매수 추천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음. 이제 그 팩셋에서 집계한 것 중에 49명 중에 41명이 지금 매수해라. 라는 이제 매수콜을 보이고 있고 작년 10월에는 30명 정도였거든요. 이제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지금 더 많은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엔비디아를 매수해라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는 투자 뭐 펀드 매니저로 이제 활동을 했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이 다 매수를 외치고 있을 때 혼자만 난 이제 다 올라간 것 같아. 음. 라고 혼자만 발 빼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음. 왜냐면 보고 계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지금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같이 올라가면 제일 좋지라고 하지만 사실 네. 투자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는 얘기해보면 겁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번에 저희 골랐던 세 가지 종목들 아마존, 월마트, 그 메타, 특히 개인적으로 메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높은데
그 넥스트 엔비디아처럼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네, 여러 가지 매니저들의 선정된 종목의 흐름만 봐도 계속해서 그 네, AI라는 키워드가 이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로 좀 번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뭐 조지 소로스 얘기도 네, 나오고 자료 준비해 네, 주신 것에 있어서 맞습니다. 종목들 새롭게 발굴되는 종목들을 보는데 근데 보면 또 다들 최근에 올랐던 대형주가 많이 포집돼 있어요. 우선은 대형주 음. 위주로 6월에는 조금 저희 모델도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제일 먼저 보는 종목이 아마존 같은 경우인데, 네. 아마존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못 올랐던 종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드렸던 말씀이 딱 제일 부합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음, 우선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번스타인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큰 이제 투자회사 같은 경우도 아마존은 현재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23년 동안 보면 연초 이후로 굉장히 랠리가 이제 빅테크 위주로 많이 했는데 특히 엔비디아라든지 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실 이제 그 판데믹 때 수익률을 이제 놓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못 쫓아온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탄탄한 이제 그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정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총이 말도 안 되게 큰 이제 그런 종목인 거 감안했을 때도 보면 연간 매출 성장률 아래쪽에 초록색 차트가 매출 성장률인데 매출 성장률이 40%예요. 음,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 그 일찍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네. 그, 그 통신업까지 네, 이제 네. 자기들이 진출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쵸. 그 아마존이 최소한 미국 시장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캡티브 마켓에 대한 그 시장 장악력 같은 경우는 정말 앞으로도 이제 눈에 띄는 이제 그런 기업이 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월, 4월, 5월 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던 아마존이 지금 6월부터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고요. 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정반대되는 포지션입니다. 사실 음, 월마트는 AI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주식이긴 해요. 다만 네. 이제 저희 그 전략의 6월달 전략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음, 가장 큰 트렌드가 절반 정도는 이제 AI 관련한 기술주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반대쪽으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소비재 기업들에 그동안 투자를 못 하고 올랐던? 있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음, 바벨 전략이라고 보통 많이 네, 해요. 두 네. 가지 다른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가져가는 걸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AI 지금 매니저도 바벨 전략을 지금 가져가는 게 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지 소로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월마트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음,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직 뭐 사라졌다라고 하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네. 실업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뭐 그런 측면들 봤을 때 그 가격 그 상황에서는 이제 어, 그 럭셔리 종목보다는 음, 이런 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더 뚜렷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매력적인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메타가 이제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내용인데 음, 메타 같은 경우는 골드만이 이제 꼽은 AI 최수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 챗GPT와 비슷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요새 막 LLM이라고 해도 많이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음,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쪽에서도 지금 메타의 엔진이 굉장히 유명해요. 네. 왜냐하면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AI 업체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골드만이 뽑은 AI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음, 또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를 팔았는데 나는 메타에 더 관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매도했다. 라고 이제 알리기도 했고요.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 VR 신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VR 신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그 V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플과의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음, 사실 그 메타에서는 오큘러스라는 그런 헤드셋이 있는데 오큘러스 헤드셋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전부터 이제 나왔었지만 시장의 관심도는 조금 사실 조금 떨어졌던 이제 그런 모델이긴 했는데 이번 애플이 3,000불짜리 헤드셋을 들고 나와요. 음, 이제 그게 나오고 난다라고 하면
그 VR 시장의 파이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메타를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관련한 전략 종목이기도 하고요. AA 모멘텀 전략펀드 매니저가 6월에 선정된 종목으로 아마존과 또 월마트 그리고 메타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멀리 홍콩에서도 이른 새벽부터 함께 고생해 주셨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이제 8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위원님. 네. 머리 좀 자르셨죠? 네, 좀 그렇죠. 딱 티가 납니다. 저만 알죠, 이런 거? 지인도 모릅니다. 정말요? 농담이지 않죠. 사모님은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볼 텐데 사실 저는 오늘이 네.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네. 많이들 쉬실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보세요. 벌써 10,000분 넘는 분이 함께 저희와 그래도 원래 하고 조금 계십니다. 덜 오시는데 아마 그죠, 한 오늘 4,000분 덜 오셨죠? 네, 여행 가시는 분도 꽤 있고 네. 오늘날은 좀 슬로우한 게 많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지난 금요일날도 그 주가도 올랐잖아요. 네. 기분 좋게 올랐는데 제가 주말에 또 저희 미국 주식에 밑에 카페 15,000명 넘었잖아요. 네. 근데 곧 16,000명 될 기세입니다. 진짜요? 벌써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죠. 900명 더 오면 네. 100명 넘 더 오버됐다는 얘기고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의 일관된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뭐 이제 저희는 세 배짜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 세 배짜리 지금 사야 돼. 이런 분은 별로 없어요.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위원님. 그런 건 싫어한다기보다는 이제 지향하는 투자죠. 예, 잘 안 맞는다고 말씀드릴 뿐인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걱정, 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지금 오늘 시작해도 되냐? 되죠, 뭐.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게 뭐 있죠? 그 어떤 분 진짜 그걸 쓰셨어요. 한국장에서 미국장으로 지금 다 옮겨가야 되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OX 문제가 아니라 미국 주식은 항상 여러 가지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좀 분산 투자하면서 정말 장기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가시라. 그쵸. 이렇게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 화면에 전해놨지만 이거죠. 미국 주식 지금 시작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감히 답을 말씀드리면 네. 전 미국 주식 답이다를 2016년부터 계속 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마치 홍보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우리 위원님의 정말 20년 넘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슬로건 중에 하나죠. 홍보를 뭐 하랍니까? 그 저는 홍보를 홍보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네. 왜 미국 주식이 답이냐는 건데 저희 화면 좀 보여주셔야 돼요. 미국 주식 답이다가 제가 쓴 책 제목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벌써 6, 7년 됐는데 책 제목 자체는 처음부터 미국 주식이 미치다였어요. 네. 근데 출판사에서 그건 너무 세다 하면서 답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워낙 수정했던 제안 미국 주식도 답이다였어요. 주식도. 예.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답 안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거 왜 2023년판을 10월 달에 나왔는데 네. 그때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8, 9개월 전이잖아요. 그쵸. 그때 시장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요. 그때 작년에 최저치가 이때요. 지금요. 지금 직전 최저치가.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사갖고 어떻게 해? 지금 망하는데 미국 주식 도망쳐야 된다. 그 당시에 채팅터 보면 도망쳐란 얘기가 주가 떨어지면 10개 한 바닥에 하나씩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빨리 도망가야지 뭐 미국 주식 하냐는 건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어떤 좋은 주식을 한 5개에서 많게 10개, 15개 정도를 분산 투자해서 나가는 것이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갖고 가시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오늘 보여드렸고요. 네. 주말 내용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주말 네. 내용은 어쩌면 너무나 간단하죠. 슈퍼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요. 사실 슈퍼란 말도 부족하죠. 슈퍼, 울트라 고용 보고서. 슈퍼 울트라 초. 네, 그런 고용 보고서가 나왔죠. 마치 오늘 새벽에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또 운이 있어서 딱
눈 뜨고 이제 전 축구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가기 전에 뭐 이제 옷 입고 가리고 딱 네. 펴놨더니 연장전을 막 시작하고 나서 2분 만에 1분 만에 골을 봤거든요. 골 넣는 장면을 보셨군요. 그렇죠. 그거 봤죠. 아, 예. 근데 그게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지금요. 대단하죠, 대한민국. 예, 정말. 대단하잖아요. 특히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오빠가 또 U20 선수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네. 결국은 진짜 좋았는데 그 고용 씨 너무나 좋으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가 제롬 파월 의장이 이거 고용 너무 심하다,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 올려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가가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쵸. 지금 뚱딴지 어찌 보면 뚱딴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뭐 골디락스로 표현해도 되는데 네. 고용 시장은 좋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리세션이 뭐냐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에 슬로우도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훅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지난 주간으로 보면 3대 지수가 다 조금씩 다 올라갔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날 다우가 2% 넘게 올라가면서요. 다우가 2%, 나스닥도 2%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6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P가 4주인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다우지수도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나스닥은 무려 26.5%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점, 작년의 고점, 재작년 고점까지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현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의 흐름 보면 1주간의 흐름 보면은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올라갔고 테크도 올라갔지만 부동산도 올라갔지만 주목하는 것은 역시 이미 소비재 이쪽에 많이 올라갔고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 IT 쪽에서 엔비디아 이런 것만 또 많이 생각하시지만 그거 말고도 올라간 것들이 꽤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테슬라가 주간 단위 보면 무려 10%나 올라갔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크루즈 선사들 있잖아요. 크루즈 선사들이 다 올라갔어요. 7, 8, 9%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우리 요즘도 자주 안 보여드리지만 미국의 TSA라 그래갖고요. 공항 이용객 수 있잖아요. 공항 이용객 수가 다 2020년 수준 다 넘어섰거든요. 지금요. 2019년 수준을 다 넘어서면서 완전. 저만 안 갔나 봐요. 뭐 위원님과 저만. 저요? 저는 뭐 자주 왔다 했죠. 근데 이런 게 계속 그런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오늘 보면 한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부킹 홀딩스가 모회사고 프라이스 라인 그 회사인데 프라이스 라인 CEO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호텔 값도 올라가고 비행기 값도 올라갔는데 올 여름 여행 수요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테슬라 이제 지난 주말에 지난주 내내 중국에서도 갔다 출장 갔다 왔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올라가는 것이 지난주에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금융주가 또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융주가 지난주에 보면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8%, 7, 8%씩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것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닌가 싶죠. 왜냐하면 지금 3대 소위 비자나 마스터보다 그 중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제일 가부르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실적 한 분기만 보면 회복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장 좋았다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융 업무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3, 4, 5 이럴 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올라가면서 주가 흐름 보면 지금 이 수준까지 와 있죠. 이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은 JP 모건 하나거든요. 그 나머지 은행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어서는 테크 종목들 테크는 이제 인텔과 어도비죠. 지금 보면요. 주인공이. 네, 주인공이죠. 인텔, 어도비 모두 누구의 손길을 받았냐면 엔비디아의 손을 받은 거죠. 손길을 받은 거죠. 인텔은 우리 같이 만들어 보니까 좋았다. 그쵸.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분이 이제 그 중국에서 대만에서 밥 먹은 거 한번 제가 그 인스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또 본질화 보니까 또 이재용 회장과 밥 먹은 거, 그것도 사진 나오더라고요. 네. 하여튼 지금은 여전히 젠스랑이랑 누구랑 밥 먹은지가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됐고요. 밥만 먹어도 주가가 올라가네요. 어도비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도비는 서비스나와 더불어서 젠스랑의 그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할 때요. 어닝콜에서 가장 많이 같이 언급된 기업.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유튜브 영상 좀 보시라고 유튜브에서 지금 들어가셔도 안 보신 분들 보시면 좋습니다. 네. 어도비에서 올 가을에 나올 포토샵에서의 생성형 GI 보셨어요?
아니 전 보진 못했는데 그 서비스가 나오면은 음. 저처럼 네. 포토샵, 어도비 그 프리미어 이용 못하는 사람들도 네. 가입하게 될 거예요. 제가 뭔가 유료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네. 결제할 것 같아요. 네, 하셔야죠.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전 네. 빨리 이런 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제가 갖고 저희가 1시간 반, 1시간 정도 하면 그 중에서 네가 알아서 제일 재밌고 유익한 거 뽑아서 줘. 네, 50초짜리 만들어줘. 아. 아니면 50초짜리 쇼트 만들고 3분이면 충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월스트리트모니 3분의 요약판 이런 거. 3분 요약분. 네, 저는 그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직접 하면 너무 힘들죠. 직접 하면 힘들고 직접 하면 제가 출연자로서 하다 보면 제가 말한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는 제 것들. 인공지능에 봐서 야 이학년이 너 맨날 나올 필요도 없어. 그보다는 그 앞에 나온 분의 한 마디가 더 중요했다더. 그것만 쏘면 되잖아요. 아, 전 그럴 수 진심.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진짜 세상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는 테크 종목들 중에서도 또 우리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 신고가는 많이 논란들이 많은데 다시 네. 한번 제가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요 날입니다. 1월 3일이었어요. 네. 이게 작년 초였고요. 사실 요때 또 갈 줄 알았죠. 요때. 근데 뭐 10며칠 연속 올라가고 신고로 갔을 때거든요. 이거 찍지 못하고 내려왔죠. 요때가. 뭐 아쉬웠지만 종가 기준은 모든 미국 주식은 따집니다.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 인트라데이를 장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장중은 그냥 우리나라 시기고 잠깐 얘기하는 거지만 종가에 이걸 넘지 못하면 사상체육가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올타임 하이야. 실제로 보면 기억하실 수치는 180.01달러입니다. 네. 이 가격이 넘게 끝나면 사상체육가란 말을 쓰고요. 장중 기준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180.93달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얼마 안 잖아요. 1.13달러. 그러니까 찍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냥 찔끔만 숨만 뻗고 그냥 유지하고 있어야죠. 손 뻗고. 손 뻗고 유지하고 네. 발꿈치 들고 유지하고 네, 그런 거죠. 있으면 그런 사상 거. 최고가. 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021년 11월 19일 이때가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였을 때입니다. 나스닥 전체가요. 아니 작년 연말에 네. 그리고 올 초에도 네. 진짜 빅테크 종목들 줄줄 흘러내릴 때 세상 끝난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또 빨리 올라갔나 아까 싶네요. 말씀드렸던 저희 책이 10월 14일 날 출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책은 원고는 제가 8월 달, 9월 달에 넘겼을 네, 때인데요. 네. 그때 썼을 때가 원고를 넘겼을 때가 요때거든요. 요때. 그리고 이때 발표 날 때가 요 책 출간이 이때 요 언저리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책을 왜 사겠어요? 그쵸, 저 관심이 책 없죠. 저거 뭐야 다 망하라는 거 아니야? 이랬던 것들이 지금 회복하잖아요. 미국 주식이 뭐가 답이야? 이렇게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미친놈이라는 소리만 듣는 거죠.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근데 저는 네. 지금부터 이거부터 다시 떨어질 수 있죠. 여기 뭐 270달러 또 갈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늘 꾸준히 모아가는 게 답이다. 그쵸. 예. 그렇지만 좋은 주식을 모아가야죠. 그럼요. 나쁜 주식을 모아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이해를 하고 확신을 갖고 있고 정말 시간 가치를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꾸준히 모아가는 게 진짜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요렇게 343달러, 10달러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자, 고용보고서 내용 좀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앞선 코너 시작은 어제 주말에 이미 저희가 잠깐 해드리긴 해드렸는데요. 네. 일단 이거죠. 지금 33만 9천 원이라는 깜짝 수치가 나왔어요. 어찌됐건 나왔습니다. 네. 지금요. 핵심은 33만 9천 건이 나오면서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다시 증가세. 그래서 계속해서 좀 내려가다가 이때가 피크였고요. 네.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야 고용 시장이 정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채용이 아직 안 되고 있구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자기가 직접 원하는 자리, 원하는 그 급여를 맞추지 못하는 한이 있겠죠. 그렇지만 일들을 원한다. 나는 직종이랑 상관없이 급이랑 상관없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일자리를 찾는 게 미국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제 요 2021년 거로 보이는 거 여러분들 극명하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는 보여드린 이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인데 이걸 좀 약간 좀 보이는 거를 좀 다르게 보이는 거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일자리만 보고 실업률만 보고 쓰는 게 많잖아요. 근데 보면 그런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수많은 사직해, 그래서 Great Resignation이란 말이 썼잖아요. 네.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사직. 그래서 사직하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직하는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은 그만두면 딴 자리를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거는 스스로 그만두는 겁니다. 이거는 잘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수 있겠고요. 나는 지금은 집에 쌓아둔 현금이 좀 지금 줄어드니까 나 지금 눈치 보면 지금 있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어떤 게 이게 현실이 되겠고요. 핵심은 이제 이번에 왜 주가가 올라갔느냐 하는 것은 임금 상승률의 둔화라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 연간으로 보면 조금 낮아졌고요. 전월 대비를 하는 거는 이제 눈높이를 맞췄는데 0.3이라는 숫자거든요. 바로 이 임금 상승률의 둔화가 바로 이번 핵심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매번 얘기할 때 보면 이 고용시에 너무 타이트하고 핫하고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게 부담이었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요거거든요. 3개월 정도 내려가고 특히 보시면 웨이지 그로스잖아요. 웨이지. 요거 이제 코어는 인플레이션이고 여기 지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더 내려가면 좋죠. 네, 더 이제 급여 받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미국 경제로 봤을 때 보면 이게 빠른 속도라는 게 지금 핵심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를 보면 도대체 이런 조사를 왜 하냐는 거죠. 다 틀린 게 10번 중에 8번, 9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진짜? 전 늘 궁금하죠. 저도 궁금하죠. 아니 뭐 10번 중에 8, 9번은 맞춰야지 이걸 하는 거지. 네, 2020년에 보면 10번 중에 9번이 틀렸다는 반대로 거예요. 하면 알면 되겠네요, 이제는. 네, 이거 네. 그 그림입니다. 요 점이 예상치였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다 훨씬 좋았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보면 왜 올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는 우스운 버전이 있고 우스운 버전, 성의 없게 대답하는 버전이 있고 디테일하게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성의 없게 하는 거는 항상 올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올라왔다. 20년 동안에요. 20년 동안에 꾸준하게 주요 발표인 날 같은 게 올라갔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올해 들어서요. 네. 발표한 날마다 1.7%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도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저녁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날 결론을 보면 1.4%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좀 덜 올라갔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 다음 그림인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고민을 엄청 하잖아요. 네. 저는 이 얘기를 부사장의 중요한 날을 방송할 때도 저한테 오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니까. 저는 관심이 없다고 솔직히. 뭐하러 하냐 따지냐. 근데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표는 한번 카피해 두세요. 네.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그림은요. 202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죠. 2003년 이후에 최근 20년 동안 CPI 소비자 물가, 네. 페드 연준 바로 곧 하죠. 잡 리포트 한 달에 한 번 하죠. 요거랑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페드는 1년에 8번이 가음을 하죠. 네. 평균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발표된 날이요? 예. 물론 떨어진 날도 있죠. 2020년 많이 떨어졌겠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을 보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것은 그만큼 미국 시장이 견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거 하나하나의 그런 하나하나의 이슈, 하나하나의 그런 그 이벤트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주식을 네. 한국이건 미국이건 좋은 주식을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나겠다. 모아나가겠다. 그게 전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네. 돈을 버는 길이지 주식 자체에 목숨을 걸고 주식은 주식일 뿐이다. 늘 분산 투자해서 좋은 주식을 길게 갖고 가시라 만점에서 오늘 이 그림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용보고서 내용과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큰 테두리 안에서의 위원님의 투자 관련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오늘 월간 소식 역시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저는 매우 아쉽게도 내일 하루는 쉬어가고요. 수요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현충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 수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